자, 이게 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한테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총공선택한테 물어본 건데 이거를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법원이 정보를 매기는 짓이죠. 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과학적 근거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달 10일이죠. 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일단 과학적 근거 없으니까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전공이 출동해야지. 네. 의대 정원 관련된 다음 협의, 뭐 당정 뭐죠? 의사 없는 그게 협의회. 민당정 협의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일단 정부가 왜 500명, 400명 갖고 문정부 때 조율하는 거를 2,000명이라는 근거를 내놨는지 윤석열이 갑자기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숫자가 부족하고 의사 부족이 심각해진다고 했던 그 얘기를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추산해 냈는지, 그 얘기를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는 안 됩니다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못 내고 바로 패소를 당하지 않을까. 그럼 가처분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러니까 퇴직한 교수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협박질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공갈 협박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정부는. 뭔 대책을 못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평생 해왔던 게 그거니까. 아니 근데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라든지 국민들한테 협박질 하진 않아요. 조작질 하진 않습니다. 꼭 검찰, 경찰 이쪽에 있는 애들만 이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놈 새끼들 하는 스킬을 배워서 써먹고 있어요. 왜? 그쪽에 있는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장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복지부만 혼자 뒤집어 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복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의 검토가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복지부가 잘못했다. 윤석열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여가부 없앤다고 했던 것처럼 복지부를 없애겠다, 통폐합하겠다. 이 조치가 조만간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법원이 신나게 윤석열이와 한동훈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식사비와 영화비를 공개하라 라고 하는 2심 판결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로 쓰인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해왔는데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소송하는 것도 웃겨. 근데 왜 공개하라고 하면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왜 안 하냐?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겁니다. 영화관 대관료가 무슨 국가 안보에 식사비가 무슨 식사비가 무슨 아니 김정은이 그걸 알면 윤석열은 이런 밥을 먹는구나 이런 영화를 여기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포인트를. 뭔가요?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백석을 빌렸다. 통째로 빌렸다 치고 재벌들이 프렉스 할 때 그거 잘하잖아. 영화관 다 빌려갖고 전체를 다 빌리는 거. 그럼 이제 영화표 100석이에요. 그럼 표당 얼마입니까? 15,000원 해봐야 100석 해봐야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경비를 한 1,500만 원 좀 써버린 거죠. 슈킹이 들어갔다. 슈킹이 들어간 거야. 100%입니다 이거.
진짜요? 그런 데서도 슈킹을 그거 하고. 얼마 된다고 그걸 그러니까. 슈팅해. 아니, 가만히 있어도 23억 버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번 거야. 사람이란 게 공짜로 돈이 벌리질 않아요? 시드머니란 게 필요해? 에이,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푼돈을 긁어 모아서 자본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에이씨. 사소한 돈도 정말 사소하게 보지 않고 꾸준하게 뽑아내는 이 스킬이 아주머니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관 행사 이거 분명 홍보 이쪽 관련된 직원들이 했을 거 아니야. 홍보 쪽은 다 건의의 코바나 콘텐츠 쪽이지. 라인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영화관을 빌렸어. 경호원들 쳐가지고 한관을 빌려가지고 경호원들 쳐놓고 지들끼리 영화를 봤단 말이야. 그래 봤자 실제 실경비로 나갈 거는 영화관 한관 대관료 300석이라도 300만 원이면 떡을 칠 비용이야. 영화 빌리는데 그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경비를 특활비니까 쓰고 싶은 데 쓰는 거 아니에요. 1,500쯤? 아니면 3,000쯤? 이러고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슈킹을 거지. 그렇게까지? 원래 그렇게 아니 그러면 무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데려다가 그래. 어린이 그림 갖다가 그거 전시하는데 17억이 왜 드냐고. 왜 거기에 전시 담당자인 신씨 신원이 사라졌는데 아유, 진짜. 이거 단오림 기획이 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대통령 연설을 하거나 뭘 하기만 하면 그냥 현장에 그 구민회관 빌려갖고 하면 공짜인데 왜 굳이 대관을 하고 거기에 프레카드를 걸고 뭘 해갖고 한 번 행사를 열 때마다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 행사비를 만들겠냐고. 다 그런 것들을 특활비로 나라 경비로 뽑아가지고 챙기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알고 싶은 건 나 금액 총액과 내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1,500만 원어치를 예를 들어 뭐 나는 그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관료로 썼다고 물어볼 거 아니야. 도대체 뭘 하길래. 뭘 했길래 이 극장에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치를 빌렸습니다. 그럴 거야? 이 누가 말도 믿어? 안 되는 짓길이야. 아, 그렇군요. 그래, 나경원이가 주유비를 쓰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재명 버카를 그렇게 뒤지는 이유가 아, 지네들이 그렇게. 지네들이 하니까. 그렇게 쓰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썼을 것 같거든. 안 나오거든.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안 나오니까 비석거를 가지고. 잘 숨겨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 법카를 원리 원칙대로 쓰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야,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세호랑 똑같다. 지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맨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사실 못하는 예리해. 부분인데, 와, 이걸 예리하다고 해야 돼? 아니면 진짜 DNA 빼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력을 보면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관료 얼마, 그다음에 뭐 팝콘값 얼마, 뭐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영수증 처리해야 되니까. 간식비. 뭐 간식비로 얼마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 뻔히 알잖아요. 경호원하고 지도 둘밖에 없었던 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때 많아봐야 한 20명 남짓이었어. 걔네들이 팝콘을 1,000만 원어치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영수증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야. 팝콘을 어떻게 1,000만 원어치를 먹어요? 집에도 마약 뿌렸나 보지. 마약 팝콘인가 보지.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지긴 하죠. 이 새끼들이 나라 돈 가지고 대관료 뻥치고 팝콘료 장난했죠. 뻥치고 콜라 한 잔에 100만 원? 이런 개사기를 쳤단 말이야 하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니까 진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팝콘 안에 별사탕처럼 다이아가 있었던 걸까요? 그걸 처먹어? 아니죠. 이건 안 씹히네. 이러고 킵.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반짝이니 킵해야겠다. 네. 어머, 이빨에 다이아가 씹히네? 이러면서, 이 집 팝콘 별미다. 다이아도 넣어주네. 이러는 거야? 건빵엔 별사탕, 팝콘엔 다이아. 뭐 이런. 하여튼,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법무부 업무 추진비,
그 식당명이랑 이것도 까라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식당명 깠어. 영수증 깠는데 실제 그날 쓰인 카드 내력하고 비교해봐서 그 회사가 신고한 거하고 차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사를 보시죠. 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겼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었는데요. 이제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에서 얼마를 처먹었는지를 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업추비를 공개하라고 해서 이기니까 그 까만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냈잖아. 식당 어딘지 모르게 뭐 처먹었는지 진짜. 모르게 왜요? 구내식당은 또 안 지웠어요. 구내식당만 남기고 다, 까만색으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웠어요. 해가지고. 아마 구내 식당에서 밥 처먹은 놈들은 칭찬받았을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일로 구내 식당을 다 먹었냐?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야. 근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식당 까고요. 음. 가갖고 물어봐야죠. 그럼 이제 식당 주인이 이렇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때요 12명이 와가지고 쇠고기를 먹었는데요 30명이 와서 먹은 걸로 해갖고요 50만 원이 나왔는데 400만 원을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현금으로 350만 원 찾아가 뭐 요런 것들 네 나오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 그렇게 와가지고 자꾸 전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요. 그거 안 해준다 그러면은 뭐 세무조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해달라면 해줘야죠.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깡해갖고 현찰을 합법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SNL 같은 거 우리 만들어 볼까?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 않아? 자, 어쨌든 법무부랑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 결국 세수 펑크가 또 났어요. 네. 망했어요. 또.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는 총 84조 9천억 원이 거쳤는데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이 덜 거친 겁니다. 이렇게 국세 수입 실적이 나빠진 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는데요.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 7천억 원 거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삼성하고 SK는 안 냈어요. 빵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억울해한다. 적자 나서. 아니, 법인세를만 안 냈다 뿐이지, 우리가 그냥 갖다 바친 돈이 엄청나. 법인세 대신에 삥 뜯어간 돈이 더 많다고 속을 모르면 말을 말해요. 이걸 말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GDP의 70%를 수출입 안에서 나오고 이 70%의 수출입 중에 거의 이 80% 이상을 우리 50대 기업이 다 해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큰 돈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수로 흘러나오는 이 조각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 돌고 있는 부분 안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서민들이 아끼고 보태고 세금을 많이 내주고 뭘 하더라도 이걸 메꿀 방법이 없어요. 저쪽은 댐이야.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우리는 저수지고.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모자란다고, 댐에 물이 모자란다고 저수지 물을 퍼담아서 그걸 벌청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대기업들이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지원하자. 나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역대급으로 지원해줬잖아. 감세해주고 보조금 주고 각종 제재 혜택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개판 쳐가지고 해외 시장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시장들을 뺏기면서 진짜로 수출이 안 되는 경우 1번. 2번은 야 내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너 맘 놓고 빼돌려. 해외에서 비자금 만들고 해외 장부 조절해가지고 매출 떨어지고 실적 안 떨어지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 감사 안 할 테니까 그중에 몇 프로 나랑 나눠 먹자. 요게 2번이에요. 저는 1번, 2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대 세수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었는데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이 27조 5천억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이 덜 거쳤는데 특히 성과급이 줄어가지고 근로소득세가 1조 7천억이 급감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한 게 연말에 성과급 잔치거든요. 많이 할 때는 700%, 1000%도 하고 그랬어요. 보너스. 보너스로만. 그래서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에 로또를 맞죠, 대부분. 그 회사 월급은 적은데 막판에 그 성과급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만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급에도 다 세금은 붙습니다. 성과급 주는, 나도 성과급 주고 싶다. 이 세금은 다, 좀 받고 싶다, 수천만 원. 그럼 150억 빌려와, 어디 가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 올해는 아예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 성과급 100% 나온데도 거의 드뭅니다. 성과급 없는 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뭐가 진실이냐는 거지. 실제 우리가 외교를 못해서 대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게 1번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코로나에도 멀쩡하던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다 잘 나가.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잘 나가는데 우리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장부를 어떻게든 사기를 쳐가지고 뒤로 돈을 빼서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세금 안 내고 뭔가 돈을 빼돌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나는 게 아니냐. 문제는 이런 걸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 정부,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외환 관리하니까요. 법무부나 세무서 같은 데서 여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면서 뭔가 대기업들의 해외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정한 일종의 횡령?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정부 원망이나 정책 원망을 안 하기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거야 잡혀 들어갈 거면 그런 거죠. 아니 아무리 잡혀 들어가더라도 지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언론사한테 광고비 좀 줬다 뺐다 해가면서 야 지금 이거 정책 때문에 우리 진짜 망해 뒤지게 생겼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막 이러고 이걸 써갖고 압박을 하게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도 안 하는 거 보면 이거 엄살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기업들? 라는 생각도 난 솔직히 해봐요. 제대로 된 재무제표나 해외에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그 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거지. 아무튼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높은 데 있는 그 모지리가 돈 욕심만 많고 무능력하다 뭐 그렇다고 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건데요. 얘는 무능한데 탐욕스럽게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이와 같은 형태의 국부를 빼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나 자각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